전문가 정신분석, 신화와 정신분석본을 집필을 하셨고요. 현재 프로이드 정신분석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신분석가이고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표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 무의식의 발견.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시느냐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목할 만한 전기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여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의문나는 질문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진짜 나는 뭔가? 왜 내가 뭔가 욕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내 욕망이 뭘까? 이 사람은 의사거든. 의사인데 의사의 역할보다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즉 무의식을 탐색하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것을 발견해서 사람들의 고통 증상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학문을 정리했는데 이분의 인생은 사실은 간단치 않은 인생이다. 이분이 한 일로 왕따 생활을 했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지? 16년 동안 왕따 생활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버티겠죠? 16년 동안 왕따 생활을 하는 거를 버텨내죠. 왕따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뭐냐? 의사로서 의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왕따가 된 거예요. 의식을 주장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주변에 동료들이 그렇게 권했는데 나는 죽기 전에 이 무의식의 학문을 꼭 세상에 정착시키고 말 거야. 이것 때문에 16년 동안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이드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퍼져서 정신의 고민이나 고뇌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첨단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게 정신분석.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프로이드만 기억하지 얼마나 험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아는 분은 흔치 않아요. 역경을 거치고 세상에 내려온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이게 무의식이에요. 정신분석의 스페셜티 이거는 무의식인데 이 스페셜티 무의식 이거는 오늘날 이 안에 많은 게 있어요. 고뇌를 일으키는 원인도 있고 창조 에너지도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평생 동안 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목소리 배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치유를 시킬 수 있는 보물 같은 자원도 있고 그건 무의식은 한번 형성이 되면 운명같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 또는 지금 대학교 이런 시기 어떤 무의식의 무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보통의 경우 그냥 그 상태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평생 살다가 가. 그게 지금까지 인간사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프로이드 선생이 그 16년의 왕따를 헤쳐가면서 정신분석을 창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신분석 공부를 좀 하면 또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작업을 조금 하면은 운명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는 모두가 확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배경 조건이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데 오늘날은 신이 없는 시대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이런 말이에요. 21세기에 유일하게 남은 신은 무의식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무의식은 괴력을 지녀요. 의식을 지닌 사람이 무의식하고 대결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무의식에 대해서 혼자서 뭔가를 자기 무의식을 뜯어고친다? 불가능. 인간은 자기 무의식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분석 학문을 잘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프로이드 선생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면은 그분들을 치료하는 방이에요. 이게 치료 도구예요. 치료 도구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 그리고 뭐 거기 뭐 수술 칼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약도 없어. 요 안에 있는 여기 누워가지고 소위 자유연상이라고 합니다. 자유연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요 안에서 떠올리는 거를 그냥 뱉기만 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뭐 이상한 단어가 떠오르면 이상한 단어 뱉기만 하면 돼. 그게 치료법이에요. 하나의 규칙만지.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어떤 느낌이 떠오르고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도덕적 평가하지 않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알아서 정신분석가가 나는 사소한 언어를 뱉었는데 갑자기 너의 무의식에 이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씩 이게 치료 세팅. 자, 무의식을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이게 프로이드의 집무실이에요. 여기 책이 있고 여기 골동품들이 있거든. 프로이드 선생이 고전 예술 작품과 골동품에서 인류의 무의식을 읽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의식을 만나는데 예술 작품, 예술가의 마음 이런 것도 무의식을 접촉하는데 좋은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건 전의식이고 이건 무의식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든든하게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뭔가를 하면서 축적한 그런 나가 있죠. 그런 나는 전의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두 가지야. 의식의 나와 내가 지금까지 이것도 해봤지 저것도 해봤지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했지 이게 전의식.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근원적인 추동력 그 에너지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무드 같은 게 밀려올 때 그 무드는 특히 불편한 무드라든가 또는 과도하게 격정적인 무드라든가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생각이나 어떤 행동 이거 다 이해 안 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나 어떤 삶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의 뿌리가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처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가 왜 에너지를 이렇게 쓰기가 힘들고 어디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묵직하지? 좀 더 에너지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무드가 왜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무관하게 이렇게 되지?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요것을 접촉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원인을 모르게 돼요. 원인도 모른 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또 다시 나중에 또 그런 상태에 빠지고 이거 반복하면서 인생을 가게 돼요. 나를 찾아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분들 주로 3, 4, 5, 60대까지 있는데 그분들은 인생의 어떤 불편한 무드 속에 있다가 20년, 30년 이게 지난 다음에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후회도 돼요. 뭐냐? 이걸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내 지난 20, 30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게 오늘 주제하고 연결돼요. 내가 무의식을 발견해서 그 무의식과 접촉해서 그 무의식과 대결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 내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무드 속에 중년기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자발적 선택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분은 그 자체가 에너지야. 그다음에 여러분 무의식만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뭔가를 얻습니다. 이 무의식이 접촉하기가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내가 수영을 좋아해갖고 잠수를 좀 해봤는데
한 15m 밑으로 내려가면 숨이 막혀. 힘들어져. 그거 더 들어가면 기절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아까 전우식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전의식과 무의식의 적정까지야. 요 밑으로는 혼자 가면은 기절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 간단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은 안내자가 필요하거든. 무의식에 접촉하는 요 영역에 심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들어있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또 뭔가도 들어있고 그래. 자, 이 청룡기에 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뭐 힘든 증상들 이런 거. 일단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경증은 그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이렇게 있는데 뭐 공포증에는 뭐 사회 공포증도 있고 뭐 어떤 뭐 특정 공포증도 있고 강박증은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완벽주의를 구하려고 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인생을 즐기지를 못해요. 신경증자들이 특색이 있는데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의 보편적인 특색이 뭐냐? 인생의 향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요인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과 연관된 문제도 있었고요. 대인관계와 연관된 문제. 대인관계 연관된 문제 중에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럿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1대1 관계. 누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뭐 사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불편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무의식의 원인이거든. 1대1 관계는 편한데 여럿 있을 때 또 사람들 여럿 앞에서 뭔가 이렇게 집단 속에서 뭐 활동하고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오디푸스기라고 하는 4살부터 6살 사이 시기에 아버지 관계에서 뭔가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잠시 뭔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관계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존감이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내 자존감이 약해서 흠이 뭐 이렇게 드러날까봐 불편해해서 뭔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다 무의식의 문제고 또 누군가한테 버림받을까봐 사람을 못 새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원인들이 다 있어요. 원인도 모르게 막 처지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거.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 있잖아. 지나치게 정상적인 사람은 권위자들이 시키는 말씀, 부모님의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그건 너무나 준수를 잘하는 거지. 그것도 문제야. 왜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접촉뿐만 아니라 1대1 친밀 관계도 안 하고 이런 지내는 사람들 여러 이유의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만난 사람들이다. 지난 20년 동안. 질문이 신경증 말씀하실 때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인생의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생의 향락이 뭔가요? 오케이, 나도 구체적으로 답할게. 성과 연관돼. 일단은 인생의 향락은 다양하거든. 가령 먹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프로이드 선생은 크게 3가지로 봤거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남녀 간의 관계, 사랑 관계, 성적 관계. 여기 이런 향락을 못 누린다. 질문 좋았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프로이드 선생만 알고 있지 사실은 110년 동안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이제 정신분석 전문가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그냥 낑낑낑낑 하고 있는 그거 불과 몇 시간, 불과 한 5시간은 아마도 이게 고뇌를 하게 만든 무의식의 뿌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프로이드 선생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각각의 독특한 무의식이 발견해내가지고 이분들의 공부를 다 섭렵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 고뇌의 그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뇌의 뿌리를 이렇게 대면해서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예전에는
무의식에 접촉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래갖고 무지해서 지식이 오늘날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공유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몰라서 이건 어떻게 내가 못나서 이런 고뇌를 하나 보다 해가지고 혼자 고뇌하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그 어떤 고민도 거의 다 무의식의 뿌리를 발견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됐어요. 에드워드 뭉크 들어봤죠? 뭉크가 그린 그림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예술가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 없는 사람 거의 없어. 아주 정말 센 문제들을 다 갖고 고뇌하면서 걸작들이 많아졌거든. 이분은 친밀관계 불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성에 대한 어떤 갈망을 듣는데 이성이 정작 다가와가지고 같이 연애하자고 막 그러면 딱 이 상태가 돼. 딱 이 상태. 이거 뭉크가 그린 그림이거든? 껴안고 있는데 요 안에 뼈가 있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가오면 나도 진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는 거지. 그래서 좋다는 사람 올 생길 때마다 밀어내서 평생 혼자 도시를 살게 돼. 이것도 사춘기 때 발생하거든? 이 증상이? 죽을 때까지 가. 자, 이건 뭐 동성애 모양이 같은 건데, 동성애 문제로 나를 찾아왔던 분이 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게 어둡고 병리성이 짙게 찾아왔는데, 최근에 찾아온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즐기면서,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이건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동성애 커플들을 많이 만났는데 동성애 커플들이 남자끼리 이렇게 그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귀걸이도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진짜 섬세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야, 저 정도로 섬세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남녀 간의 대화보다 더 섬세한 거야. 야, 이거 좀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부모님의 말씀과 권위자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중년에 들어서 갑자기 정신이 공허해지고 안정이 깨져가지고 어떤 정작 나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의식을 드러낸 꿈이거든. 꿈 해석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의 무의식이 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소위 아까 말하는 정상증후군 있죠. 부모님 말씀부터 권위자의 말씀을 너무 충실히 잘 살아와가지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지위까지 올랐지만 정작 내가 없는 상태가 돼서 내가 없어지는 상태는 곤란하잖아. 이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 얼굴이지. 대인관계할 때 사회적 얼굴. 사회적 얼굴에 비해서 진짜 얼굴은 이렇게 그렇게 밝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업을 할 때, 정치가나 연예인 하려면은 성격 유형에 따라 자기 직업 선택이 중요한 건데, 나르시스틱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 나르시스틱 캐릭터는 타인의 관심을 받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 그래갖고, 관심을 받을수록 막 에너지가 막 나고 막 얼굴이 환해져. 그러다 관심을 못 받으면 완전히 우울한 상태에 빠져. 그런 사람은 연예인이나 정치가 하면 좋겠죠. 사람들이 수시로 관심을 보이니까. 근데 그 나르시스틱 캐릭터가 아닌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려면 외적 얼굴과 실제 얼굴 사이에 괴리가 되게 심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멋있게 사람들한테 막 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 거야. 여러분이 무의식의 유형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주목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여러분 개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춘기부터 똑같은 삶이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고 힘듦이 느껴진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개인 무의식으로부터 와요. 그 개인 무의식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기억도 나지 않는 시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첫 6년에 형성돼요. 그러고 나서 유년기 말기에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의식으로 억압이 돼요. 그래서 기억도 나지 않는 여러분 내면에 들어있는 그 개인 무의식, 이게 은영기 무의식 그렇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영기 무의식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0세부터 6세가 아니에요. 왜? 그게 여러분의 곧 에센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건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저 아이는 사실은 100살 먹은 분이야. 아이가 아니야. 단어에 속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아이는 여러분의 내면의 에센스로 지금까지 있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분의 연세는 간단치가 않아요. 이것을 대결하는 이 견해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뇌를 할 때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려면 망각된 여러분의 개인 무의식을 봐야 돼. 또 하나는 사회 무의식인데, 자, 이 사회 무의식 이거 되게 중요한데, 두 개인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기억.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 사람을 잠시 떠올려보세요.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 누가 내 삶에 영향을 줬어. 기억날 수도 있고. 뭔가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참편이 고양이. 좋아요. 보편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엇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편적으로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외에 중요한 대상입니다. 영향을 미치잖아. 그 영향을 미친 흔적들이 여러분의 정신속에 각인돼 있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각인돼 있어. 몸과 마음속에 다 각인돼 있어. 그 각인되어 있다가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 기존에 각인된 것 중에 좋았던 각인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을 만나면 나한테 되게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이 대상. 기존에 받았던 이 각인된 어떤 대상의 것 중에 부정적인 대상을 떠올리게 하면은 저 대상이 나쁘게 지각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신성을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이 개인 의식은 평생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만 이 개인 사인 의식은 얼마든지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순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대상, 주로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절친일 수도 있고, 어떤 절친을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대단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타자 무의식입니다. 대타자 무의식은, 이 대타자는 거대한 타자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타자. 이 거대한 타자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계를 뜻해요. 즉,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 문화를 뜻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사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신성의 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사느냐, 북한에서 사느냐,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 일본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신성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안이 대타자 무의식이 문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여기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회학자들한테 물었던 게 미국 문화의 에센스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대여섯 명한테 던졌는데 그 답변이 다 똑같아. 미국 문화를 특징 짓는 보편적인 본질,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은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이루어진 그 보편적인 본질을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21세기 한국, 오늘의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가 하나의 통일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타자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대타자는 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롭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생산해내는 그 에너지 원천이 대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타자를 만나지 못하면, 또는 대타자를 만난 게 애매하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거요? 글쎄요. 이렇게 되고요. 꼭 이루고 싶은 거 뭐 없어? 그런 거? 이루고 싶은 거요? 글쎄요. 이렇게 돼요. 대타자를 내면에 흡수하는데, 이 상징계가 내 내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뭔가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 사회 문화를 흡수하게 해주는 매개자야.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매개해주는 대상 체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타자 무의식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기제. 여러분 각자는 어렸을 때 형성된, 여러분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태로부터 나를 불안을 벗어나게 해주는, 불안을 덜 느끼게 해주는 각자의 방어기제를 갖고 있어. 그 방어기제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인 동시에 여러분을 하여금 무의식으로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내면의 무의식을 만나는데 방어기제 때문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10년, 20년 해도 방어기제를 뚫을 수가 없어요. 방어기제를 스스로 뚫는 사람은 신이야. 이게. 아니면 정신병자. 방어기제가 완전히 흩어진 상태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는 상태.